자, 오늘 한번 합성함수를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합성함수와 중요도는 진짜 100%그 이상입니다. 정말 합성함수는 정말 중요해요. 사실 100% 이상은 모르겠죠. 자, 아무튼 합성함수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수능에 보면은 미지수로 함수들이 다 나오잖아요. 수능은 그냥 함수죠. 수학은 함수죠, 거의.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함수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곧 함수가 미지수로 여러 개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은 합성함수로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가. 기본적으로 함수는 우리가 다 아는 함수인데 그 함수들을 감추거나 서로 합성시켜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해석하려면 어때요? 합성함수를 알아야겠죠. 따라서 오늘 수업을 듣고 한번 합성함수에 대해서 약간만 일단 이해해 봅시다. 합성함수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소재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오늘 첫 시간으로는 오늘 이거 하나로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합성함수가 뭘까요? 자, 합성함수는 여기 표현된 gfx 같은 놈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x, fx 이런 거 같은 그냥 함수예요. 근데 이건 뭐죠? 이 fx가 어디 들어갔어? g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를 gfx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묘사한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작동해요? 함수는 이 x가 f라는 자판기에 들어가서 fx라는 이제 뭐 음료를 뽑는 거잖아요. 자, 근데 x가 f에 들어간 것처럼 fx가 g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g에 fx가 들어가면 표기 어떤 음료수가 나올까? gfx라는 음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자판기는 뭐냐면은 x를 넣었을 때 gfx가 나오는 자판기인 거예요.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gfx가 합성함수는 곧 이런 그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표기로는 gfx 아니면 이렇게 g 동그라미 f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호를 사용할게요. 오늘은. 자, 아무튼 합성함수 대충 약간 이해되셨죠? 자, 근데 합성함수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뭘까요? 정의역은 x겠죠? 근데 이 x가 누구 거야? 정의역은 f 거예요. f 거. 오케이? 자, 근데 치역이 있죠. 치역은 뭐야? 치역은 gfx죠. gfx는 그 겉에 테두리 있잖아요. 따라서 치역은 g 거예요. 왜냐면 fx가 뭐 들어가든 fx가 예를 들어서 1, 2, 3 들어가면 g 1, 2, 3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치역은 g겠죠. 따라서 합성함수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넣는 거는 fx의 정의역을 넣는 거지만 나오는 출력값은 g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좀 이따 합성함수 그리는 시간에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합성함수는 이렇게 g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안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이고 치역은 바깥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다.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바깥에 g가 있고 안에 fx가 있는데 여기 안에 또 x가 있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fx는 t로 치환을 해요. 여기서 치환을 하죠. fx는 t로 치환을 하고 y는 gt로 바꾸는 겁니다. t는 fx로 표현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치환하는 동시에 뭐가 생길까요? 치환과 동시에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범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 킵할게요. 생긴다는 건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fx를 t로 치환함으로써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성함수를 왜 배울까요?
합성함수를 왜 배우냐? 자, EX1 볼게요. 예제원.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환하면 될까요? 코사인 X는 T는 코사인 X라 치환하고 코사인 X 대신에 T로 넣으면 Y는 2T 마이너스 1로 치환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합성함수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함수, 여기 지수함수죠. 이거 삼각함수죠. 자,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는? 이 네모로 친 함수는 뭐라 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네모로 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합성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이렇게 바꿔야 또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x tx축, ty축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x, fx의 정의역이고 결국에 출력되는 건 y, g의 치역인 거예요. 이 t는 그냥 중간다리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t는 코사인 x로 아는 함수로 치환하니까 t는 코사인 x 그리고 y는 2의 t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t는 코사인 x잖아요. t는 코사인 x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2t-1 y는 2t-1 그리면은 마이너스 1이 대충 정근선하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는 거예요. t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해석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함수를 집중해 봅시다. 자, 이걸 해볼게요. 이 함수를 집중해 봅시다. 자, 이 함수의 x가 변할 때 t가 변하고 이 t가 여기로 이동해서 결론적으로 y로 최종 접착진 y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보세요. x가 여기로 쭉 가잖아요.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x가 이만큼 갔는데 x가 증가할 때 t가 이렇게 감소했죠. 자, t가 어떻게 감소해서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죠. 그럼 y가 어때? 감소하지. 그럼 어때요? y가 이렇게 감소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부분에서는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여기 부분만 딱 그린다 했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감소함수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진행해야 돼요. 합성함수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약간 깨우친 게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거가 x가 계속 감소할 때를 보는 거예요. x가 증가하는데 t가 감소할 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t가 여기서 증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t가 받아주는 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 버리죠. 그러면 머리가 아프시지 않으신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쪼개서 분석하냐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게씩 쪼개는 게 아니라 덩어리씩 쪼개는데 그 덩어리가 뭐가 될 거냐면은 이 t는 fx 함수에서 이렇게 fx가 감소 이게 한 덩어리, 증가 한 덩어리, 감소 한 덩어리, 증가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의 기준을 삼을 거예요. 따라서 덩어리의 기준이 뭐다? 감소, 증감이 바뀌는 기준을 삼아서 그릴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증가 감소가 둘 다 있어 버리면은 t가 봤는데 감소 증가가 돼 버려 가지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왔다 갔다 그리는 게.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뒤에서 더 해볼 거예요. 자, 합성함수 좀 어렵죠? 합성함수 뭔지 아셨죠? 합성함수의 해석 일단 이거 두 개만 가져갑시다. 알겠죠? 자, 뒤에서 다시 합성함수를 다뤄볼게요. 자, 합성함수 그려볼게요. 한번. 뒤에서 다시 다루는 게 바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를 그릴 텐데 자, 어떻게 그린다고요?
합성함수를 x가 증가하는데 t가 계속 증가하는 이 덩어리로 나눌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 두 덩어리로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나요? 자, 일단은 0부터 1.5까지 그리겠죠. 여기 함수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1.5까지 증가하면은 0부터 3까지 증가하죠. t가. 그럼 0부터 3까지 증가하면 0부터 3까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림은 이렇게가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함수 값은 뭘까요? 2. 여기 함수 값은 뭘까요? 여기 3인 거예요. 오케이? 결론적으로는 여기 f의 정역, 여기 f하고 g라고 했을 때 f의 정역이 이렇게 써지는 거고 g의 치역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오케이? 한마디로 합성함수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정역은 f고 치역은 g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 부분 그려볼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1.5에서 3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x가. 근데 t가 3에서 0으로 감소하죠. 자, 3에서 0으로 감소하면은 t가 어떻게 그리면 돼요? 3에서 0으로 감소하니까 함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려본다면 t는 1.5부터 3까지 감소하는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성 함수가 이겠고요. 오케이? 한마디로 이제 합성함수에 그리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f의 덩어리를 쪼개라. 오케이? 덩어리를 쪼개는데 그냥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냥 증가하는 함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t가 0부터 3이잖아요. 이거를 이대로 그대로 끌고 와요. 0부터 3까지잖아요. 이거를 이 함수를 어떻게 그려? 그냥 그려라. 그냥 그려라.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덩어리를 쪼갰는데 이쪽 덩어리를 한번 볼게요. 자, 1.5 x가 1.5부터 3까지 t가 어떻게 돼요? 3부터 0까지 감소하죠.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3부터 0까지가 여기에요. 3부터 0까지 이렇게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함수가. 따라서 감소하는 덩어리면은 이렇게 t가 0부터 3까지 t의 구간을 찾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반대로 그려라. 오케이?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f의 덩어리들 중에서 증가하는 덩어리가 있고 감소하는 덩어리가 있겠잖아요. 자, 증가하는 덩어리는 어떻게 그려라? t의 범위를 찾고 g를 그대로 그려라. 오케이? 자, 감소하는 덩어리 여기 감소하는 덩어리는 어떻게 그리라고요? t의 범위를 찾고 g를 반대로 그려라. 오케이, 아시겠나요? 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이.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지금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갑자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복사해 오고 제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복사해 오고, 자, 합성함수를 자,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자, 넘기실 분은 넘기세요. 제가 빠르게 한번 후딱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워졌네요. 큰일 났네요. 자, 함수를 한번 아무거나 그려볼까요?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ft, t는 fx, 이게 y는 gt, 그리고
y는 gt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2고 여기 1, 여기가 2고 여기도 2. 자, 여기가 1, 이건 또 0이겠죠? 여기 2 해서 여기 2. 그래가지고 뭘 그릴 거냐면은 gfx를 그려볼 거예요. 알겠죠? 자, x, y.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어떻게 자르라고요? 증가하는 덩어리하고 감소하는 덩어리를 기준으로 잘라라. 왜 그러냐? 증가 감소가 다 해버리면은 이 y는 gt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fx를 기본적인 큰 단위인 증가 감소 덩어리로 자를 건데, 자르라 보면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여기는 감소 덩어리고 증가 덩어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감소 덩어리부터 해봅시다. 감소 덩어리가 0부터 1까지예요. x가. 따라서 0부터 1까지 그려지겠죠? 0부터 1까지 t는 어디예요? 범위가 2부터 0까지잖아요. 자, 2부터 0까지잖아요. 어때요? 이거의 반대로 그려진다. 근데 이건 반대가 약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쪽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반대로 그려볼 거예요. 0부터 2까지. 자, t가 0부터 2까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감소하니까 반대로 그려지겠죠? 따라서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수값은 뭘까? 2겠죠? 왜냐면 g의 함수값 그대로 가져온다 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부터 2 영역을 봅시다. 1부터 2 영역은 증가해요. 근데 t가 몇부터 몇까지 증가하는 거죠? 0부터 2까지. t가 0부터 2까지 그냥 이 함수를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다? 합성함수 그릴 때는 f의 덩어리, 그러니까 gf 안에 있는 덩어리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덩어리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해석하되, 증가하는 부분은 여기 바깥에 있는 g를 그대로 그리고 이 t 범위 찾아서,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은 g 부분을 반대로 그려라.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최대와 최소예요. 자, 합성함수가 y는 gfx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이제 합성함수를 최대 최소를 알아볼 텐데 합성함수를 맨날 그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합성함수는 그냥 그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gt, t는 fx라고 하고, 이거를 여기 x축, t축 하고 여기 t축, y축 해서 그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냥 대수적에서 최대 최소를 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자, 케이스 1을 볼게요. f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다 도달하는 상태예요. 뭐냐면은 f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가죠. 근데 f가 t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이 주체가 t예요. 근데 아까 t축이 여기 있고 y축해서 여기가 gt였잖아요.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냥 gt의 최대값 최소값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쵸? 따라서 밖에 있는 함수값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밖에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그냥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gfx에 f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가면은 gfx의 최대 최소하고 그냥 gx의 최대 최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한번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f가 어느 한쪽이라도 무한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t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무한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g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쳐요. g가 gt 그래프니까 그럼 t가 여기 뭐 상수 a부터 무한까지 가는 거니까 상수 a가 여기 있고 무한 여기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G에 버려지는 부분도 생기니까 G의 최대 최소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합성함수는 간단하게만 한번 다뤄봤어요.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고 약간 확실히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게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한번 대면에서 다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